네, 안녕하세요. 20년차 현직 트레이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또 볼 텐데요. 오늘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현재 안 좋은 또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6만원 이탈을 목전에 두고 다시 주가가 5만 5천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게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혹은 여기서 더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흐름부터 가져가야 하는 건 결국 내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혹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할까, 또 어디서 매도를 할까, 이 타점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점은 우린 무조건 그 근거와 이유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일단 썸네일에 이 인적 쇄신, 임원진 100명 물갈이, 그리고 이재용 위기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이 매수에 대한 근거,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월봉상으로 볼 때 이 삼성전자가 최대한 이 직전 월봉에 대한 절반 정도는 채우는 양봉이 좀 나와줘야 이게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번 달은 이렇게 거의 끝이 날 것 같죠.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이 월봉이 적어도 현재 이 음봉에 대한 절반 정도는 채우는, 혹은 여기를 뛰어넘는 양봉 정도가 나와야 이게 진짜 추세가 앞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때부터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잘 차트를 계속 볼 수 없는 상황들, 혹은 직장인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조급하게 막 내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돼 그러니까 포모 현상으로 막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봐도 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주봉이 이번 주가 이게 윗꼬리를 달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봉 자체도 이 시초가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이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뜨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한 신중하게 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차트를 좀 계속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매수를 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칼날에 최대한 저점을 잡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떨어지는 칼날에 이 최저점을 잡는 건 우리는 뭐다? 확실한 근거, 기술적인 근거들까지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아직까지는 이 삼성전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저점 이탈이 한번 나올 때 앞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가져볼 수 있다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막 신용매매, 신용장고, 내가 신용을 써서 막 매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어설픈 자리에서 신용을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는 건, 최소 이 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빛을 내서라도 진짜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자리가, 저는 최대한 이 저점 이탈이 한번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반등이 나오던, 이탈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던, 우리는 또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인적 쇄신으로 이 반도체 이번 100명 정도를 물갈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 DS 부분에 대한 4분의 1을 교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거의 사활을 걸었어요. 지금까지 잘 안 됐잖아. 잘 안 되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임원진들에 대한 교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적 쇄신, 그리고 반도체 쇄신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절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든 주가와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이런 젊은 피를 수혈을 해서 앞으로 혁신 정신을 불어넣겠다라는 현재 해석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점차 긍정적인 부분들로 계속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지금 약간 리스크는 지금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과 동일하게 현재 징역 5년과 벌금 5억을 구형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선고 내년 2월 3일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걸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이 투자 심리를 좀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예전과는 달라요. 옛날에는 이런 삼성전자나 뭐 대기업의 회장들이 이렇게 구형을 받거나 뭐 선고를 받고 나오면 주가가 막 하락을 막 하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렇게 대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이라는 사람 하나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으로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상승 파동에는 총 이렇게 5파동에 대한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 5파동이 끝이 나고 이런 고점 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조정 파동은 또 ABC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딱 그 파동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2022년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5파동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이 아직 끝이 안 났고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2년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에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주가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이 크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나온 후에 또 찔끔찔끔 주가 내려가더니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봐야 되는 게, 주가의 가격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 심리가 약해지고 매수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주가의 가격은 낮아졌는데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높아진다는 건 이런 구간에서 정말 높은 확률로 80%가 넘는 확률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나타내요. 자, 지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살짝 왔어요. 근데 반등이 오고 나서 지금 또다시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여기에서 주춤주춤 하다가 주가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 정도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 심리가 약해지고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 오히려 가격은 낮아졌는데 이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2022년도와 동일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선 이런 근거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떨어지는 칼날에 대한 앞으로의 저점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네.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과 월봉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판단할지를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 54,000원, 53,000원 이탈한다고 해서 또 어설프게 잡기보단 이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 이걸 그냥 우리가 관망을 하자고. 근데 이게 저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추세를 뚫어주면 그 추세를 뚫어줄 때 우리가 또 매수하면 돼. 그러니까 매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추세가 전환되면 추세가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서 과연 9만원, 10만원까지 갈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강세가 나오면 대략 이 구간, 약세가 나오면 대략 이 구간 정도에서 고점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거시경제 측면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앞으로 이 매도 타점을 내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지표, 이 상승에 대한 지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그널 지표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볼게요.
하이닉스를 보면요, 상승 파동이 총 5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5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더 고점을 빨리 찍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런 지표상으로 분석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이 지표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장중 타점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장중 실시간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타점에 대한 시그널 지표까지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이 타점 시그널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다 공유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 시그널 지표와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타점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건 결국 타점을 내가 어디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지금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이 고점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제 금리, 오늘 파월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또 인하를 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금리 인하를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 우리가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지금 단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확대로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 현재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한번 폭탄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요. 저는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조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단기적인, 중기,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삼성전자를 꼭 같이 보고, 시장을 보고, 시황을 보고, 또 우리가 거시경제를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점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물탈 수 있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만큼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주가는 회복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매도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또다시 저점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는지가 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장 마감이 뭐 양봉으로 나오던 음봉으로 나오던 의미가 없는 거 아시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그널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조정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저점 이탈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지금 서울이나 전국에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지금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데 다들 안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